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잘 못 보시죠? 예. 가을에는 진짜 예전에는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이 굉장히 맑았는데 요즘은 그런 하늘을 보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시기가 됐습니다. 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어렸을 때 봤던 이런 파란 하늘을 우리 아이들은 못 본다는 게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뭐 시대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2013년에 나왔던 말이니까 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에어포칼립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공기라는 말하고 공기라는 에어하고 그리고 포칼립스라는 종말을 뜻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리고 이런 에어쇼크라는 책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됐던 거고요. 2013년에 한 도시에서 8살 난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죽었나 확인을 해봤더니 폐병으로 그 아이의 폐 속에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도시에서 이제 떠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공기를 사고 팔아서 공기를 사고 팝니다. 깨끗한 공기, 뭐 산속에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이렇게 후지산 같은 데 있는 공기를 뭐 통조림에 담아서 팔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기하고 종말을 합친 신조어라는 에어포칼립스가 2013년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실제로는 저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좀 더 공기의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런 사건들이 비슷하게 벌어졌다고 해요. 저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 오염도가 심했던 곳이 바로 베이징, 북경이었고요.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공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저런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너무 뭐 황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먼지가 많으니 이 베이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이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먼지는 한 3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아주 심할 때에 빼고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공장. 그다음에 우리가 석유나 석탄을 쓰면서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뭐 요즘에 다들 많이 느끼실 텐데 과거에는 그 아파트 주차장에 이 대수가 1가구당 1.5대면 1.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굉장히 많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대에서 3대 정도로 올리고 있다. 왜냐면 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2대에서 3대 정도로 올리고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훨씬 심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염물질이 발생을 해요. 아, 이렇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어, 라는 거죠. 미세먼지를 이 필터가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기 필터는 미세먼지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큰 먼지를 거기에다가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는 밑으로 이 미세먼지들은 뒤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모터가 도니까 그것들이 예, 이 실내 공간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가 5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는 크기를 비교해 보면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초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라는 아주 별명도 가지고 있죠. 미세먼지는 포털은 통과해요. 그런데 폐 섬모에 의해서 배출돼 우리가 그 먼지가 많은 데 가면 가래 같은 게 나오죠. 그게 이 기관지에 있는 섬모에 이 먼지들이 뭉치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 우리 점액질과 뭉치고 그 다음에 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그 병균들을 세균들을 이렇게 죽이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노랗게 되면 그래서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우리가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래인데 그렇게 돼서 배출이 되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선모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남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흡입한 사람을 이 방사능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거죠. 엑스레이 사진이니까 방사능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폐에만 초미세먼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얼굴, 뇌, 그다음에 방광, 이렇게 배에까지 1시간이 못 돼서 간, 방광 이렇게 내장으로 퍼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몸에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오염도는 어느 정도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진을 뭐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흐리면서 또 흐리긴 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좀 쨍쨍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하늘이 아주 맑지 않죠. 그게 어느 정도로 되는데요. 2014년에는 109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베이징은 350, 거의 세계 최고로 안 좋은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시간이 지났지만 이 정도로 우리나라도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지만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는 또 조금 근데 크게 차이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109 정도 수준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9 마이크로그램 정도 수준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40분 동안 담배 연기를 마셨을 때 먹는 먼지의 양하고 같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젤차 매연을 4시간 19분 동안 마셔야 어, 먹을 수 있는 먼지의 양이라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로 먼지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조사해놨던 자료거든요. 이렇게 그 세계의 공기 질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를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보시면 부산 지역. 우리나라는 아주 이렇게 노란색이 보통 정도 수준인데 노란색도 보시면 여기 유럽 지역에 있는 노란색과 우리나라에 있는 노란색은 좀 탁해요. 그 얘기는 미세먼지가 더 공기의 질이 더 나쁘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이런 데는 보면 뭐 거의 주황색, 여긴 더 나쁘다는 거고요. 특히 이 빨간 것이 있는 곳은 더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 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녹색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 정도로 공기의 질이 나쁘다는. 자, 이렇게 공기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미세먼지가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 남아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면 저체중아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조산 사산율도 높아집니다. 얼마 전에 끝났죠?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예.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게 산부인과 전공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론 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뭐 조금 더 과장되긴 했겠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자연분만도 하지만 제왕절개가 엄청 많은데요. 특히 조산아들이 많습니다. 일찍 태어나는 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선배님들이 저희 회사 다닐 때 저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부인이 임신하면
뭐 딴 거 하지 말고 그 주말마다 공기 좋은 데 가라. 그게 그러면 훨씬 그 뭐 좋다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게 공기청정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예, 저체중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조산 사산율도 높아진다.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임산부한테만 문제가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문제냐면 뇌질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뭐 심장 질환이야. 우리가 숨을 바로 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음,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뭐 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태아에까지 성장도 방해하고 지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근데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냐면 먼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코털에서 1차 걸려. 그래서 코털 너무 막 뽑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만약 코털 잘못 뽑다가 그때 거기 안에 뭐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 뽑힌 그걸로 해서 만약에 피 났다 그러면 그게 혈관으로 바로 가면 큰일 나니까 코털 뽑는 거는 자제하시고요. 그래서 이 코털에서 1차 걸러지는데 큰 것들은 걸러지지만 작은 애들은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관지 섬에서 또 걸러집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 통과를 하는 것들이 있죠. 초미세먼지. 그러면 이걸 통과하면 그게 전두엽으로 가고요. 후각신경을 타고 전두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뇌에서 쌓여서 그래서 치매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아, 좀 무섭죠? 예. 그 정도로 이 미세먼지가 우리 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틀어왔던 A라이브에서 나왔던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가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진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실외의 미세먼지만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내 공기는 더 심각해요. 예,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 공기 독성의 2배에서 5배. 흡입할 수 있는 위험은 1000배. 왜? 갇혀 있잖아요. 어, 갇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43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한다. 라는 통계도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실내 오염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염된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환기가 부족해서 이 안에서 공기가 계속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또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 그러면 이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만도 CO2의 농도도 계속 높아지겠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면 뭐 이런 것들 단열재 뭐 그다음에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프린터 예. 저도 제 지금 바로 옆에 프린터가 있는데 잉크젯이라서 예. 그나마 좀 다행이지는 않을까 싶지만 예, 마찬가지는 예, 특히 레이저 프린터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종이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370만 명이 실외 공기 오염으로 죽고 430만 명. 그래서 약 800만 명 정도가 이 공기 오염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중에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가 실내 공기 오염. 그 정도로 실내 공기가 우리에겐 더 치명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실내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아, 우리가 그냥 별 생각,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실내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의류나 침구를 터는 순간, 좋아해서 나쁜 거로 갑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보통에서 보통으로 가지만 미세먼지의 농도는 높아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진 않죠. 청소기가. 하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있던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큰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그게 강하게 흡입하면서 부서질 수 있죠. 그러면서 조금 나타나요. 그리고 음식했을 때는 이렇게나 매우 나쁜, 매우 나쁜. 환기장치를 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음식할 때 나오는 수증기, 그 다음에 가스에서 연소되면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음, 가스레인지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인덕션만 사용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덕션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게 그런 어떤, 뭐,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뭐 고정적인 온도를 하고 뭔가 모드, 뭐 이렇게 요리를 하는 편한 모드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예,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조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그럼 이 요리할 때 음식물이 타면서 특히 뭐 생선을 굽는다던가 뭐 삼겹살을 고기를 구워 먹는다던가 할 때 나오는 그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만만치 않죠. 이렇게 매우 나빠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조리도구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예. 내일은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월요일은 그 조리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눈으로 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청소기를 돌릴 때, 그 다음에 빨래 갤 때, 그 다음에 음식할 때, 이렇게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이제 실생활 용품이 됐죠. 실내 공기 원인은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 알레르기 질환이나 심장, 천식, 두통, 피부염, 현기증.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보시면 뭐하고 일맥상통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새집에는 인테리어 하면서 나왔던 그런 물질들이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포르말데히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알레르기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게 이렇게 새집증후군이 어떻게 실내 공기의 오염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새집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외부 공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도드라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실내 공기 오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 포름알데히드 없애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 켜놓잖아요. 2일, 3일 불 켜놓고 뭐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를 알았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5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한반도에. 그래서 여기는 라돈이라는 자연 방사능이 좀 많은데요. 이게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조심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군 발암 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흡연자의 폐암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비흡연자의 폐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라돈이에요. 그러면 이 라돈을 우리가 공기 중에서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공기청정기가 거의 모든 집에 생필품이 됐죠. 지금은 공기청정기 없는 분들이 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생필품이 됐습니다. 바이러스 세균은 99.9% 제거한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 공기청정기들이 광고를 하죠. 바이러스나 세균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이게 허위 광고라는 게 밝혀졌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처분까지 받게 됐죠. 절반이나 효과가 없대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니까 항균 필터를 사용을 해요. 항균 필터를. 이 균을 없애려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뭘 하냐면 소독을 해. 살균제. 그게 가습기 살균제 성분. 옥티이소티아졸론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하고 동일 계열의 살균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사고로 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었는지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이것들이 이렇게 공기청정기 필터, 에어컨 필터에 나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살균이라는 이 두 글자에 꽂혀서 그래요. 살균해야지에다만 예, 초점이 맞춰지니까 살균하는 거를 찾는 거죠. 살균제를. 항균을 해야 되니까 균을 없애야 되니까 살균에 꽂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메이는 이 살균을 하는 살균제가 인체에는 해롭지 않을까? 라는 데까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회사들이 하지 않는다. 아메이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이 인체에 해로울까?를 고민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메이에서 제품을 만드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제품의 성능에 초점이 맞춰지지. 왜냐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인간한테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런 납 못 쓰죠. 예. 저가 막 개발할 때는 진짜 그 유독한 그 독성이 있는 납을 써서 1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을 아주 그 뭐라 그러죠? 특수 검진을 받았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뭐 그렇게 검진도 받고 그 회사에서 그렇게 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납을. 근데 그 납을 우리는 개발자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 때 성능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메이는 인체에 해롭냐, 해롭지 않냐. 해로운 걸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균 필터의 뭐, 이런 살균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다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공기청정기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뭐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필터 등급에 대해서 뭐 H13이니 E11이니 했을 때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청기를 고르실 때 가장 보셔야 되는 거는 CADR이라고 평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햇 필터의 등급을 나누는 거는 얘가 먼지가 100이 지나갈 때 얼마를 잡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H13은 100이 지나갈 때 99.97을 잡고 이제 E11은 100이 지나갈 때 95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럼 H13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은 이제 필터가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들이 빨리 순환을 하지를 못해요. 사실은 공간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공청협회에서 말하는 이 CADR이거든요. 이 필터의 등급도 좋지만 공기를 빨리 순환시켜서 우리 공간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지금 그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예. 필터만 얘기하면 안 된다. CADR 수치를 확인하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보시면 1분에 8.5 세제곱미터. 1분에 8.5 세제곱미터면 1 세제곱미터가 1리터거든요. 그러니까 8,500리터. 8,500리터면 예, 2리터짜리 우리 생수병 있죠? 그게 4,250개. 어마어마하죠? 예, 그거를 한번 예, 나눠보면 무게로 따지면 약 11kg 정도의 공기를 1분 만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 정확하게 홈페이지에서도 표시를 하고 있고요. 브로셔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CADR이라는 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클린 에어 딜리버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미국 가전협회 HAM에서 인증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걸 수치로 나타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 제품들은 어떤지 봤더니 우리나라 대전 제품은 일반 제품들에는 없어요. 미니에서만, 휴대용에서만 제가 찾았어요. LG하고 청우에서. 예. 그리고 근데 그것도 시간당, 시간당. 예. 그래. 그리고 샤오미에서도 하는데 CADR 얘는 380, 이것도 시간. 예. 시간. 1시간은 60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6으로 수직으로 나누면 되세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60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512, 510 세제곱미터. 다 따라올 게 없죠. 이거는 90CF는 예, 큐브 피트라고 해서 세제곱 피트예요. 세제곱 피트. 그거를 미터로 바꾸면 2.5 세제곱 미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국내 제품엔 데이터가 없어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인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홈페이지를 혹시 LG의 미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와요. 161 CMH 큐브메타 아워 1시간에 161 세제곱미터를 한다는. 그래서 그거를 분으로 나눠보면 2.68. 예,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이 정도 됩니다.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죠. 필터가 촘촘하면 공기가 잘 못 흐르죠. 흐르지 못하죠. 예, 공기의 흐름이 필터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선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흡입력이 똑같다. 흡입력이 동일하면 필터가 촘촘할수록 공기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필터를 촘촘하게 하는 대신에 엉성한 필터에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뭘 하면 돼요? 예, 모터 성능을 높이면 돼요. 필터도 좋게 하고 모터 성능도 좋게 하면 어떻게 되죠? 최고의 공기청정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왜 흡입력이 동일할 때를 가정으로 해서 나쁜 필터를 쓰냐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조하는 데들은 모터도 성능이 좋아지면 뭐가 올라요? 가격이 올라가고요. 필터도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못해요. 원가 문제가 있어서 예,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모터를 정해놓든 필터를 정해놓고 예,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죠. 자, 그나마 저렇게 외국 사이트에서라도 표시를 해주는데 우리 삼성은 그냥 탈취 필터만 CADR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35.3, 뭐 76.7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별로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아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CADR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기청정기를 클린 에어 딜리버 레이트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정화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화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물질들을 정화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내 공기 중에 알레르기 물질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정화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알레르기 환자랍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알러지 UK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각각의 제품들, 예, 뭐 침구류나 예, 아니면 의류 이런 것들에서는 알레르기 물질이 나오는지,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다른 뭐 청소기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알레르기 물질을 얼마만큼 제거해 주는지 그걸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증을 한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공기청정기로 필터링을 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앰모스피어 스카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예,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네, 번역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걸르는 물질이거든요. 뭘 걸른다 쭉 써 있어요. 음.
그 물질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 여기에 48개, 알레르기 항원이 48개, 그 다음에 세균이 12개, 예, 그리고 바이러스가 17개, 그리고 예, 뭐야 이거 자극물 및 발암물질, 화합물질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25개 다 더하면 102가지의 물질을 걸러냅니다. 그게 어떤 걸 걸러내는지를 각각의 물질들을 전부 다 알러지 UK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건 알러지 UK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메이 사이트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알러지 UK라는 그 인증 기관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102가지를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시면 네, 3개, 6개, 예, 예, 그리고 4개.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시스템 에어컨에 어, 에어 공기청정기 필터가 달려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느 정도 걸러주냐? 아, 얘는 물질로 걸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식에 좋아, 발열에 좋아. 이렇게만 해줍니다. Hay fever, 여기 보면 SMR라고 써있잖아요. 이 천식과 발열. 그냥 증상에 조금 도움이 된다? 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음. 아까 예, 아메 거는 보시면 3가지 다 있죠? 음. 예, 여기 보시면 천식, 습진, 조역 뭐 이렇게 이게 피부니까 예, 열나는 걸 말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에요. 22가지 전항목을 제거하는 걸로 인증받은 그래서 이렇게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엠모스피어 스카이밖에 엠모스피어 스카이, 엠모스피어 미니, 엠모스피어 블루. 예. 아메이에서 나오는 엠모스피어 시리즈만 유일하게 이 22가지 전 항목을 제거하는 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EU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EU에서 그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판매하려면 별도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카프라는 인증인데요. 이카프라는 인증인데 이 이카프라는 인증은 이제 받는데 거기서는 얼마만큼 크기의 입자를 제거하냐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0.1, 0.1, 0.3 뭐 이 정도잖아요. 이게 제일 작게 하는 게 이 LG 거 0.02. 그럼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예, 0.0024. 예, 엄청 작죠? 지금 보시면 0.02와 0.0024 크기가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더 작은 물질을 가격대는 훨씬 저렴해요. 그것도 99.9%, 99.99%, 99%. 예,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제일 많은 알레르기 물질을 걸러내고 제일 작은 물질을 걸러낸다. 성능이. 그래서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를 하는 이제 헤파 필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취 필터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포름알데히드나 뭐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 같은 이런 그 냄새가 나는 것들을 이 수필터, 숯입니다 이게. 네, 이 숯의 표면적이 쫙 펼치면 서울숲만큼 정도의 표면적이 나온다고 해요. 서울숲 면적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표면적이 넓어야 공기가 더 많은 채를 한마디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많은 입자들이 오염 물질들이 이제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6%나 86% 이상의 이런 오염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냄새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음, 기존에 이제 아메이에서 엠모스피어라는 그 구형이 있었는데 이게 0.009 마이크로미터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필터는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DR이 그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8.5 세제곱미터. 그 얘기는 뭐예요? 모터도 좋은 거 썼다는 거예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터도 굉장히 더 좋은 거를 사용했다는 거. 엠모스피어 비해서 그전 제품에 비해서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음, 예. 그래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예, 이 10마이크로미터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는 초미세먼지고요. 예, 초미세먼지고. 그다음에 0.1 마이크로미터는 유럽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안 좋으니까 더 작은 먼지의 크기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0.1 마이크로미터. 그런데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워낙에 작기 때문에 개수로 관리하지 못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게로 합니다. 무게. 질량으로 하거든요. 미세먼지 한 개의 질량이 초미세먼지는 같은 질량이려면 개수가 64개여야 되고요. 0.1 마이크로미터인 울트라 초미세먼지는 100만 개가 있어야 미세먼지 하나의 크기와 하나의 무게가 같습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는 723억 개. 어마어마하죠. 네, 이 정도로 됩니다. 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인식도 못해요. 너무 작아서. 그 정도로 작은 사이즈, 크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H13 등급이 예전에는 H13, H14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필터 등급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거를 합칩니다. 네,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99.75%짜리가 없어지고 H13 등급부터가 99. 아까 얘기했던 975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필터를에 대한 성능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성능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만큼 해라고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업체들이. 예전에는 모든 공기청정기에는 우리가 등급이 몇인지가 적혀 있었어요. H14인지 H13인지. 근데 요즘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보면 0.2% 차이잖아요. 0.2% 차이인데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는 아니면 0.05 마이크로미터나 이런 크기의 먼지는 통과하는 개수가 18조 개에서 1조 8천억 개로 떨어져.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는 거죠? 16조 개가 차이 나는 16조 개. 0.2%더 걸러낼 만큼 촘촘한 필터를 사용을 하면 16조 개의 먼지가 제거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0.2%가 그건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우리 눈에서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에선 그렇지만 이게 아주 작은 크기로 내려가면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필터 등급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의 물질까지 제거하는지, 얼마만큼. 이거는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조는 프리필터가 있어서 큰 먼지들은 여기다 걸러.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시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반려동물의 털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그냥 시선에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해팔 필터, 집진 필터가 있고요. 타치 필터가 있어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정화돼서 나옵니다. 여기에 먼지 감지 센서가 있어서요. 오토 모드로 해놓으시면 먼지가 많을 때는 세게 돌고 먼지가 약할 때는 천천히 돌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공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모터 하우징도 되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기가 막힘없이 흐르게끔 어딘가에 걸리지 않게끔 흐르는 이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유체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그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요. 길을 만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모터조차도 독일에서 140년 동안 모터만 연구 개발. 그래서 이 모터 회사는 대부분 큰 유체들, 뭐 기름 원유를 이렇게 흐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바닷물을 끌어다가
예, 수돗물로 만드는 그 바닷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 담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담수 시스템 같은 그런 플랜트에 납품하는 그런 모터, 큰 모터들을 개발하는 회사. 그런 회사에서 만든 모터를 쓰면 예, CADR을 촘촘한 필터를 사용해도 CADR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모터도 좋고 필터도 좋으면 이게 최고의 공기청정기죠. 음, 예. 그래서 이건 아까 보셨던 0.009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제거하는, 이것도 99.99% 제거하던 거예요. 예. 이렇게 크기가 조금 더 큰, 한 3배 정도 더 큰 거를 제거했지만, 이게 구형 모델, 엠모스피어, 지금은 스카이고, 예전에는 그냥 엠모스피어인데요. 이 엠모스피어가 이렇게 동물농장에서 에버랜드에 촬영을 나갔는데 찍힙니다. 이 동물은 코아티라는 동물이에요. 너구리과, 남미 너구리과의 코아티라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은 엄청나게 부잡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못 말리는 코아티 삼총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부잡스럽냐면요.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벽이. 벽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니까. 이 동물 우리의 벽이 있는데 천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뚫려 있다? 그러면 언젠간 이 코아티들이 옆방에 가 있답니다. 이 높이와 크게 상관이 없대. 그 정도로 부잡스러운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너구리가 공기가 안 좋으면, 네, 미세먼지가 많으면 안 움직인대요. 이렇게 활발하다는 얘기는 숨을 많이 쉰다는 얘기고, 숨을 많이 쉰다는 얘기는 공기에 되게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숨을 많이 쉴 때 공기가 안 좋으면 그 체력이 뚝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팍 나빠지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똑같이 이 코아티도 그렇게 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아티 3마리가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는 안 움직인 거예요. 왜 안 움직이는지 예, 이걸 브라질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고 그래서 이 공기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에버랜드에서 코아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예, 사람조차 둔게 아니라 코아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앰모스피어를 설치해 둔 겁니다. 음. 우리가 공기청정기가는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개발할 때는 키팩터라는 게 있어요. 키팩터. 요즘은 스마트폰이 광고가 나오면 스마트폰 광고에서 통화가 잘 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애니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애니콜 광고는 그거였어요. 한국 지형에 가면 어디서나 터지는. 그리고 KT 그때는 KTF였는데요. 그쵸? KTF였는데 KTF는 프리를 얘기했어요. 프리. 예, 어디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LG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짓말도 보여요. 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통화 품질에 대한 얘기였어요. 현대도 있었죠.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 예, 기억나시죠? 네. 그 정도로 전화기라는 건 그때 당시만 해도 전화기는 통화 품질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들이 다 좋아져서 통화는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뭘 갖고 얘기를 해요? 카메라, 음악, 음악 감상하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음. 아이폰 가지고 영화 만들었어. 아이폰 광고할 때 그렇죠. 영화 만들었어. 갤럭시는 딱 찍은 다음에 AI로 사진 지웠어. 그래서 나를 더 다르게 만들어. 예, 이런 걸로 광고를 합니다. 왜? 통화는 기본이니까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통화 안 되는 스마트폰 쓰시겠습니까? 만약에 전화기가 고장났어.
카메라가 좋아서 아이폰 샀는데, 카메라가 갤럭시보다 훨씬 좋네. 그래서 샀어. 색감도 좋고, 알아서 초점도 잘 맞춰주고, 인물 사진 잘 나오고, 음식 사진 잘 나오고, 그래서 아이폰 샀어. 근데 전화가 안 되네? 한번 떨어뜨렸더니,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이폰은 참 AS 받기도 힘들지만, 아마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이폰 AS 해주는 그런 사설 AS 기관으로 아마 바로 쫓아가실 겁니다. 그죠?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삼성 AS 센터로 바로 달려가실 거예요. 아니, 갤럭시가 그랬다고. 그런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가 좋아서 샀어요. 카메라가 안 돼. 사진이 안 찍혀. 찍혔는데 이상하게 나와. 초점도 잘 안 맞아. 근데 난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전화는 잘 되는데. 예. 그러면, 아이고, 카메라 안 되니까. 빨리 가서 고쳐야지. 일하는 거 다 때려치고, 하고, 그러실까요? 오늘 급한 일 있으면 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의 키팩터는 통화예요, 통화.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통화 안 되는 전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키팩터는 뭘까요? 예, 정화입니다. 정화. 뭐를 정화해요? 공기를 정화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공기 정화율.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공기를 정화하냐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작은 먼지를 걸러내느냐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유발 물질들을 걸러내는지도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죠. 디자인은 그 다음에 그게 똑같다면 그때 디자인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전화는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좋은 거 이거 좋으면 이거 쓰시고 저거 좋으면 저거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전화가 되고 하나는 전화가 안 돼, 잘. 급할 때 전화가 잘 안 터져. 그럼 잘 터지는 전화기 쓰셔야죠.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공기청정기의 기술은 예, 스마트폰의 기술만큼, 그 통화의 기술만큼 이렇게 아직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기청정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